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 현장에도 타격이 상당하고 또 인명피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 수위를 2단계로 격상해서 대응 중인데요. 사회부 이현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피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어시장 상황을 살펴봤는데 지금 피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죠? 네, 무더위가 이어지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장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수산시장입니다. 어시장 상인들은 요새 활어 수조 온도를 유지하기가 특히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는데요. 수조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수산물이 금세 떼죽음을 당하거나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매일 얼음을 연신 쏟아붓고 또 온종일 수조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각기도 돌리고 있습니다. 전기료와 얼음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작 찌는 더위에 손님 발길은 또 뚝 끊긴 상태여서 상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시장도 걱정이고요. 또 무엇보다 인명피해 소식이 우려됩니다. 길거리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길거리를 배회하던 40대 남성이 숨졌는데 열사병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상의를 입지 않은 남성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는데요. 구급대가 발견했을 당시 남성의 체온은 38도를 넘었고 이후 40도 가까이 치솟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뙤약볕 아래서는 차 안도 순식간에 찜통으로 변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충북 영동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제 오후 2시 반쯤 50대 여성이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인들과 다슬기를 잡으러 왔다가 어지럼증을 느껴 차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는데요. 발견 당시 차 에어컨은 꺼져 있었고 창문도 모두 닫힌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밀폐된 차 안 온도가 순식간에 치솟으면서 역시 열사병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런 폭염에도 야외에서 일을 멈출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야외는 위험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서 80대 남성이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은 출동 당시 체온이 40도를 넘었던 점을 고려해 반일에 나갔다가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집계를 보면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1,889명,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세부 통계를 들여다보면 위험군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32.1%로 3분의 1을 차지했고요.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나 논밭 같은 야외가 78.8%로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땡볕 아래서 일하는 야외 노동자나 어르신들의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네, 야외 작업은 최대한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순환 사고도 잇따르지 않았습니까? 한강에서도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제 아침이었는데요. 서울 잠실대교 근처 한강에서 수영하던 30대 남성이 수중보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구조대가 7분 만에 출동해서 심정지 상태인 남성을 찾아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구조대는 한강 물높이를 조절하는 수중보 주변에 거센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런 폭염에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가축이나 어류 폐사도 늘고 있는데 이 농축수산업 상황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일단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축사에 스프링클러를 틀고 대형 선풍기 같은 것도 돌리고는 있지만 열기를 식히기에는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네. 지난 5월 중순 이후 그제까지 폐사한 가축은 닭과 오리 같은 가금류 40만 4천여 마리, 돼지 2만 8천여 마리 등 모두 43만 2천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바다 양식장의 상황도 심각한데요. 현재 남해안과 제주 연안 등의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닷물의 온도도 치솟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온 변화에 약한 넙치나 우럭 같은 양식어류 16만 5천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날씨에 민감한 농축수산 전반이 더위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 집도 에어컨을 상당히 좀 오래 틀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냉방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력 사용량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다행인 건 전력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피크 시간대인 저녁 6시에서
10시 사이 최대 전력 수요는 88.9기가와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급 예비율이 안정 기준선인 10%를 넘었지만 14에서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당장 전력난이 일어날 위험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하지만 또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휴가철이 끝나고 이제 폭염이 이어지는 8월 3주차에 올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때 최대 전력 수요가 94.1에서 최고 98.8기가와트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전망대로라면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경신하게 돼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가장 기억해야 하는 안전수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발표한 지침을 참고하면 좀 유용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낮 동안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이나 블라인드 로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환기는 외부 기온이 비교적 서늘해지는 밤 시간대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선풍기 사용법입니다. WHO는 선풍기는 주변 온도가 40도 미만일 때만 사용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피부 온도보다 높아지면 선풍기 바람이 오히려 뜨거운 열풍이 되어 체온을 더 높이고 탈수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WHO는 에어컨을 켤 때는 희망 온도를 27도로 설정한 뒤 선풍기를 함께 트는 방식을 권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 온도가 실제보다 약 4도 정도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폭염 피해 상황 사회부 이현정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